반도체가 그러면 많이 상승을 했는데 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얼마나 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도체 수요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아직 성장 중에 있다. 지금 사서 이런 반도체 주기 따라서 한 2년 이상 보유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좀 투자 기회를 좀 찾아보자라는 부분이 가장 좀 핵심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물론 아까 저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주셨긴 했지만 우리가 유난히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섹터나 주식이 좀 있을까요? 네, 뭐 탑픽은 다른 쪽보다 반도체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포트에 담아야 되고요. 대형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그렇게 보는 부분 또 반도체가 그러면 많이 상승을 했는데 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얼마나 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D램 반도체 가장 비슷한 미국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론 주가 움직임을 보면 사실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강하게 상승을 했고 특히 실적 발표, 분기 실적 발표 흑자 전환되면서 뭐 14% 상승에 10% 상승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처럼 마이크론이 미국 시장에 핫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미국 자금이 들어오면 우리 시장 반도체도 살 수밖에 없고 또 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지금 D램을 만드는 회사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지금 마이크론, 3사인데 마이크론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느냐. 특히 지금 급등을 할 때 AI 수혜 영향으로 급등을 했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HBM 어떤 세계 점유율을 보게 되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53%로 HBM 점유율이 가장 넓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가 38%, 마이크론은 10%도 안 돼요. 그런데도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핫하게 움직였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받는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더 핫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좀 눌려 있는데 시장이라는 게 늘 어느 순간 움직이고 가니까요. 그래서 늘 뭐 좀 늦고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이때 매집을 해놓는 게 향후 봤을 때는 훨씬 좋고요. 그다음 D램 반도체 자체 캐파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게 4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분기 때 39%에서 45%로 확 늘어났고요. 이게 최근에 삼성전자가 뭐 HBM 효과도 있지만 이 영향도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 SK 하이닉스가 34%에서 32%로 근데 평상시 20%대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30%대로 올라온 게 최근 일이니까 3분기부터 올라왔으니까 정말 약진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3위 마이크론이 23%에서 19%로 줄었어요. 가장 후퇴를 했거든요. 그럼 마이크론이 이렇게 강하게 갔다. 그러면 뭐 우리 시장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는 뭐 외국 입장에서 보면 훨씬 매력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1, 2등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확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제가 보는 것은 SK 하이닉스인데요. 뭐 참고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상승을 할 때는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가볍게 더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왔고 하락을 할 때는 삼성전자가 좀 약하게 하락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상승 국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했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 가격하고도 좀 긴밀한 영향이 있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D램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D램 가격 중에 지금 보는 것은 YOY입니다.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전년도보다 상승을 했느냐 하락을 했느냐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D램 같은 경우는 뭐 3사가 꽉 잡고 있으니까 가격이 아주 리뉴얼하게 2년 하락을 하게 되면 2년 상승, 2년 하락을 하게 되면 2년 상승. D램 가격 YOY로는 아주 리뉴얼하게 이루어졌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2023년 11월 정도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년보다 조금 더 하락을 했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 이건 향후 2년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YOY 그래프하고 SK 하이닉스 주가하고 겹쳐봤거든요. 겹쳐서 이렇게 보면 YOY가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 상승을 약간 늦게 상승을 하지만 상승을 더 멀리 했고요. 2012년 때도 보면 2014년 넘어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장 플러스 1년 정도 더 상승을 했고 2017년도 때도 더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는 항상 반도체 사이클이 4년 사이클이 나올 때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 얘기는 다른 것보다 반도체 수요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아직 성장 중에 있다. 그렇죠. 이번에도 보게 되면 반도체가 AI 열풍에다가 뭐 로봇, 그다음에 전기차,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뭐 HBM 효과까지 붙어 있고 여기에 또 생각을 하는 게 플러스 알파로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측면이 뭐가 있냐고 하면 뭐 서부 반도체라든가 우리 타블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교체 주기가 보통 한 4년 넘어가면 교체 주기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 코로나 때 워낙 서버 정설도 많이 하고 재택근무에 따라서 PC 보급이라든가 타블렛 보급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교체 시점으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반도체는 2024, 2025, 2026 더 핫하게 수요가 늘어나고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중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사서 이런 반도체 주기 따라서 한 2년 이상 보유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대표님, 근데 삼성 하이닉스 중에서도 일단 하이닉스를 좀 강조해 주셨는데 최근에 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삼성전자를 엄청 쓸어담고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이렇게 볼게요. 삼성전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뭐 우리 시장의 비중이 한 30%, 한 20 몇 프로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그거보다 낮게 사왔었어요. 비중 측면으로 보면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월 달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 2위를 했죠.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 채운 측면도 있다. 원래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뭐 비중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고 그다음 SK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데 2월 달에 SK 하이닉스를 왕창 샀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비중보다도 약하게 샀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가는 측면으로 보여지고요. 또 결국은 뭐 한번 외국 자금들이 들어오고 왕창 사놓으면 처음에 자기네들이 가장 좋아 보이는 섹터를 먼저 왕창 살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뭐 현대차라든가 SK 하이닉스 2월 달에 왕창 샀고 또 삼성전자는 뭐 기본적으로 계속 채워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밑단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소보장 관련주들은 일단 실적은 안 나와요. 일단 소보장 관련주들은 실적은 언제 나오냐고 하면 항상 미국 이제 글로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면 2년 사이클이잖아요. 네. 사이클을 보고 턴하기 한 1년 전에 먼저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때 라인을 깔고 미리 깔아놓고 실제로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더 이상 크게 증설은 하지는 않거든요. 미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실적 측면으로 보면 3분기 때도 보면 2022년보다 뭐 한 마이너스 50% 정도 확 줄어 있고 이번 4분기 실적도 재작년에 비해서는 다 줄었거든요. 대신 테마성적으로 기대감이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갖는 애들은 항상 주식이라는 게 실적을 반영을 하면서 결국 주가가 유지가 되는데 실적이 안 받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요. 요걸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코스닥 지수 월봉 차트를 한 20년 길게 보면 지금까지 횡보를 하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코스닥 지수는 횡보를 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되돌아서 2020년도 코로나 때 되돌아가면 그때 가장 핫하게 움직인 바이오 진단계 애들이 핫하게 움직였고 그 뒤에 메타버스 애들이 핫하게 움직였고 지금 반도체나 로봇이 핫하게 움직였고 그러면 이게 다 핫하게 움직였다면 주가는 상승을 해 있어야 되는데 횡보를 했다. 그러면 앞에 핫하게 움직였는 애들은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을 안 바치기 때문에 핫하게 움직이고 또 한 2, 3년 보면 또 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갖는 애들은 추격하기보다는 지금 뭐 월봉 상단을 이제 돌파를 하고 그래도 실적을 조금 바치는 종목 쪽으로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대표님 그런 소부장 쪽으로도 말씀하셨던 기준에 부합한 주식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굳이 주식 쪽 얘기도 하기보다는 섹터 쪽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업황이 좋아져서 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섹터 쪽에서는 지금부터는 소재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소재 쪽은 뭐 장비주들은 사실 라인 깔면 끝나지만 소재 쪽은 이제 반도체가 출하되고 양에 따라서 계속 수혜를 보는 섹터니까요. 그래서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지고 가다 보면 지금 감산인데 감산을 원복할 수 있고 또 내년 후내년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나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재 쪽 섹터 쪽 뭐 소재 쪽 섹터 쪽은 뭐 어느 쪽이든 괜찮으니까 섹터 쪽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